우리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잘 살 수 있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자극을 받아 발전하고 완성되고 결국 누구와 부딪혀도 끄떡없게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중엔 나와 성격이 다르거나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책 괴테의 인생 수업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라. 지금 젊은 세대는 애초에 누구와 사귄다는 감각이 희박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도 유연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다른 연령 집단과도 어울리며 놀았다. 연령의 폭이 위아래로 넓어서 가령 5살 정도의 아이라도 12~13살 정도의 아이와 놀았다. 나이가 다른 아이들 중에는 자기보다 강한 녀석도 있고 골목대장도 있고 그중에는 성미에 맞지 않는 녀석도 있었지만 그래도 복작거리며 놀았다. 예전에는 형제가 많았다는 것도 다른 연대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아키즈키 리스의 OL 진화론이란 만화에서 만나기로 한 두 여성의 패션이 전혀 다른 장면이 있다.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아, 자매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 형제 자매 이외에는 패션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 쇼핑하러 가는 일도 없다고 한다.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친구들끼리 패션이 굉장히 비슷하다. 머리 모양이나 신고 있는 신발, 눈썹을 미는 방법까지 그룹으로서의 통일감이 있다. 하지만 자매는 그런 공통점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다. 나는 삼형제인데 형제 자매라는 환경이 정말 좋은 연습실에 있는 것 같았다. 가족이란 취향이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한 지붕 아래서 살아야 하며 형제가 많은 시대는 그것만으로도 인간성이 연마되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지켜보는 걸 어려워한다. 그 전에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이리라. 물론 강연 등으로 오사카나 다른 도시에 가면 도쿄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힘이 느껴진다. 어느 정도는 지역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괴테가 한 말은 아니지만 결혼은 수행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쩌다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수행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격에 맞지 않는 상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면 인격적으로 폭이 넓어져 누구와 부딪혀도 끄떡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일부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귀찮아진다. 그래서 젊을 때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사귀면서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어 40살이 넘으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조용히 어울리며 살면 된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회성을 잃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진다. 그러므로 30살까지는 그런 훈련을 해둬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젊은 시절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쌓아두면 인생의 후반부에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갈등 해결 능력과 협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업무 환경에서는 항상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감정적 성숙을 돕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감정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힘을 길러준다. 따라서 젊은 시절에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유익하며 우리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 해부학을 전공한 요로 다케시는 인간관계의 서툰 대신 곤충 채집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간관계가 번거롭지 않은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벌레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바로 세상이 얼굴을 내밉니다. 전문가란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나는 세상 물정의 젬병이었어요. 벌레 그 자체와 사귀기 위해서는 세상과 어울리는 상식 같은 건 필요 없지만 전문가가 되려면 그 나름대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을 살려면 우선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어느 정도 안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무려 60이 넘었어요. 세상을 안다는 건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세상을 알 수 없으니까요. 사이교가 출가한 것도 어느 정도 세상을 살고 나서잖아요. 세상과 잘 지내는 편이 개인으로 사는데 편한 점도 있다는 것이다. 독서는 새로운 지인과의 만남. 책은 새로운 지인과 같아. 처음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존재의 어떤 주요한 측면에서 서로 친밀하게 접촉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걸로 크게 만족하다가 좀 더 친해지면 그제야 차이가 뚜렷해지지. 그렇다면 합리적인 태도의 핵심은 예를 들어 젊었을 때처럼 바로 뒷걸음치지 않고 일치점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일치하려고 하지 않고 차이를 확실히 자각하는 거라네. 괴테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다지 일반적인 독서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책에 쓰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작가의 이론이나 생각에 물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자신과의 차이도 명확해진다. 다만 차이를 찾기 위해 독서를 하는 사람은 드물지도 모른다. 여성은 독서에 공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는 책을 좋아한다. 또한 중년 남성도 책에 적힌 내용에 대해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독서에서 원하는 건 책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다. 독서를 통해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재현하고 확인하고 책을 통해 자신을 긍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 독서가 좋은지 나쁜지는 제쳐두고 실제로 책을 고를 때 자신의 취미에 맞는 책만 골라서 읽는 사람이 매우 많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이란 마음에 전혀 저항감이 들지 않는 책이다.
예를 들어 후지사와 슈헤이에 한 번 꽂히면 후지사와 슈헤이가 쓴 책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물론 독서는 오락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읽는 범위가 한정되면 역시 세계가 넓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젊었을 때 레코드로 즐겨 듣던 음악을 CD로 사서 가지고 있는 CD의 대부분은 과거에 레코드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가. 나도 40대인 지금 20대 때 좋아했던 음악을 반복해서 듣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책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요즘에는 여성이 쓴 책을 많이 읽겠다는 목표를 갖고 책을 읽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 40에 이르러서야 여성이란 존재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이름을 덮고 소설을 읽어도 여성의 묘사를 보면 남성 작가가 쓴 것인지 여성 작가가 쓴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남성이 쓰는 여성상은 편향되어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남자의 환상이 짙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남자의 환상에 대해 남자인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남자가 쓴 글은 위화감 없이 읽을 수 있다. 반대로 여성이 쓴 글은 처음 읽을 때는 상당히 위화감이 들었지만 읽기 어려웠던 초기의 느낌은 차츰 익숙해지면서 매우 기분 좋은 저항감으로 바뀌며 마음을 자극했다. 그런 자극을 맛보기 위해서는 제130회 아쿠타카와 상 수상작인 와타야 리사의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 가네하라 히토미의 뱀에게 피어싱, 두 작품은 아저씨들에게 아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20살 소녀의 예리한 감성이 말로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 문자를 통해 나에게 이런 감각은 전혀 없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영역이 아닌 책을 끝까지 읽으면 마음이 조금 넓어진다. 마음이란 나이가 들수록 좁아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이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위화감이 드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물리친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기회에 평소라면 읽지 않을 책을 읽으면 조금 위축된 마음의 근육도 다시 유연함을 되찾을 것이다. 여기까지 괴테의 인생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괴테의 철학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가져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해설하고 있는데요.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는 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과 마음의 강인함을 길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더욱 넓은 시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를 접하는 것 역시 마음의 유연함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접하지 않았던 주제나 관점을 다룬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고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경험하며 나의 파이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세상을 통해 나를 더욱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